운전 재미, 핸들링 뭐 이런 거 1도 기대 안 했거든요. 자, 꺾었죠? 쭉 가요. 오씨, 뻥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환자 여러분, 굿모닝. 자, 여러분, 이 익스플로러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 상당히 일찍 도입됐던 모델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국산 대형 SUV의 대명사 같은 차였었고, 또 이 수입차를 탄다는 하차감도 만끽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이고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시장 등장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할인을 요즘 엄청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덩치 대형 SUV 지금이라도 살만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반카. 자, 겉모습은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차니까요. 얘는 미국산 SUV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볼드합니다. 남자답죠. 램프류도 그렇고, 특히 이런 데 보시면 되게 두께 이만큼이고 쑥 들어가 있고 되게 막 그 볼드하죠.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남자답고요. 이런 보닛 주름 같은 것도 많이 솟아있잖아요. 이게 차가 기본 빵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주름을 넣더라도 얘만 딱 오려놓고 보면 이 솟아 나와 있는 정도가 상당히 심하죠. 남자!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 얘는 지금 후륜구동 기반의 SUV에서 프론트 오버행 극단적으로 짧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대신 엉덩이는 앞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C필러 앞유리 우측 하단에 실루엣을 이렇게 프린팅 해놨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런 C필러를 상당히 강하게 그려놨거든요. 이 익스플로러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뒷모습 보시면 머플러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배기구가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이 생겼지만 가까이 봤을 때 배기구 실제 구멍은 아래쪽으로 뚫려 있죠. 요게요, 겨울에 신호대기 하면서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연기가 이쪽으로 나와서 조금 특이하긴 한데, 뭐 어쨌든 가짜 배기구보다는 훨씬 낫고, 또 장점이 있어요. 배기구가 이쪽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 크롬 머플러 팁을 깨끗이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여기 막 뭐가 껴 맨날. 근데 아래쪽으로 배기구를 토해내면 여기가 항상 이렇게 반짝반짝함을 유지할 수 있죠. 이런 대형 SUV들은 적재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리어 오버행이 조금 더 길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는 6인승, 7인승 두 가지 종류 중에 7인승입니다. 3열 시트까지 당연히 있죠. 이렇게 3열 시트 등받이까지 다 세운 상태에서도 뒤쪽 트렁크 공간이 515리터거든요. 동급 모델이랑 비교해봐도 괜찮은 용량이고요. 자, 요쪽 바닥면을 들어 올리시면 추가 수납 공간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은 이렇게 덮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무리 7인승을 구입하셨어도 3열 시트까지 다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차라리 짐을 더 많이 싣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버튼으로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전동으로 접혀졌다 폈다 모두 가능하고요. 저는 아직 아이를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얘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3열을 접은 상태에서 유모차를 안 접고 그냥 놓을 수 있대요. 이게 꽤 큰 편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2열까지 모두 접으시면 용량이 2486리터입니다. 오, 트렁크 바닥이랑요, 3열 시트 등받이 바닥이랑 2열 시트 등받이 바닥이랑 쭉 거의 수평이에요. 야, 이거 대단한 장점인데? 자, 이번엔 실내인데요. 일단 까고 시작할게요. 요즘 신차 치고 크게 막 첨단 느낌,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계기판도 그렇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지금 8인치 밖에 안 되거든요.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마감이거든요. 내부 도어 핸들 플라스틱 틈을 봐도 그렇고요. 또 센터 스피커 양쪽 높이가 약간 다른 것도 거슬리고요. 또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 뚜껑을 닫았을 때 높이가 이쪽 틈이 조금 더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눈에 거슬리고요.
센터 콘솔 여기 안쪽에 그 플라스틱 사출한 날카로운 그 흔적 있죠? 그런 것도 되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물론 뭐 미국 차들이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성향 자체가 깜빡이? 벌브면 어때? 앞차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잖아. 툭. 계기판 풀 LCD 아니면 어때? 원하는 정보 다 띄워줬잖아. 툭.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뭘 엄청 꼼꼼하게 세련되게 막 잘 마무리해가지고 실제보다 더 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필요한 거 툭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운전하고 차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칭찬 들어갑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어라운드 뷰 있고요. 전동 열선 스티어링 되고요. 이거 다 전동 되거든요. 텔레스코픽이랑 다. 시트 전동, 메모리, 열선, 통풍 다 되고요. 2열 시트는 열선 되고요. 그 다음에 3존 오토 에어컨 되고요. 그 다음 뭐 오토 하이빔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투박하게 툭툭툭툭 달아놔서 그렇지 막상 쓰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지금 저희 시승차는 기본 트림인 리미티드거든요. 근데 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이랑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12.3인치 풀 LCD로 들어가 있는 계기판, 그다음에 머플러 팁, 주차 보조, 그 정도 빠진 거 말고는 똑같아요. 물론 엔진이 4기통과 6기통으로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빼고는 이렇게 차가 서 있을 때 실내에 앉아서는 기본 트림을 샀다고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낄 일이 없다. 그래서 좋다. 뱅앤올ufsen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사실 기본 트림에서는 뺐을 수도 있는데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2열 공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시라고 국산 대형 SUV 팰리세이드랑 견주어서 보면 일단 실외 사이즈가요 55mm 더 길고요, 30mm 더 넓고요, 25mm 더 높고요, 휠베이스는 무려 125mm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런 덩치의 이점을 2열에 앉으면 공간면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무릎 공간도 지금 주먹 몇 개 들어가는지 재는 게 의미가 없을 수준이고요. 머리 공간은 뭐 넓은 수준까지는 아니고 뭐 얘도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 자, 2열 슬라이딩 해볼게요. 지금 이쪽은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 얘는 슬라이딩 안 되고요. 얘는 가장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거든요. 도레미. 그래서 가장 앞으로 밀어도 주먹 2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저보다 다리가 훨씬 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뒤로 밀어도 주먹 1개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눕힌 주먹이라도. 그래서 앉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등받이를 세우면 이 정도까지 되고요. 각도는 뭐 1억 넘는 대형 뭐 럭셔리 브랜드의 SUV처럼 막 호화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게 있을 건 또 다 있거든요. 송풍구 여기 있고, 실내등 LED고요, 옷걸이 있고, 여기 손잡이 있고, 차양막 요거 안 빠뜨렸죠. 별거 아닌데 자주 빠뜨려요. 뒷자리 온도 조절 따로 할 수 있고요. USB 포트 2개 있고, 파워 아울렛 있고요. 또 컵홀더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고요. 역시 미국 차답죠. 3열에 탈 때는 레버를 제끼시면 편하게 쏙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문은 이렇게 닫으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3열 공간 한번 봅시다. 3열은 보통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친구나 말 안 듣는 자녀들 뒤에 귀향 보낼 때 태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안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2열 시트를 뒤로 가장 밀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무릎이 살짝 닿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저기요 앞으로 조금만 당겨 주실래요 해서 앉으면 한 요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머리 공간, 이 정수리에서부터 천장 사이의 거리는 뭐 2열이랑 비슷한데 저는 괜찮은 게 뭐냐면 이 뒤통수에서 이 기둥 있잖아요. 그 뒤에 공간도 좁지 않아요. 원래 막 이 3열 시트에 앉으면 이 뒤통수 바로 뒤에 유리 있거나 이 기둥 지나가지고 타을똥말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불안해. 근데 얘는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괜찮네. 요 공간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또 아까 그 두꺼운 C필러 뒤쪽에 달려있는 유리가 밖에서 봐도 조금 넓었잖아요. 그래서 3열에 앉았지만 시야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고요. 송풍구 있고요. 실내등 있고요. 오케이. 야, 저럴 거면 3열 왜 달았냐 싶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3열 제 역할
과한 3열입니다. 자, 봐봐요. 앞에 아주 심한 코너가 있죠. 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자, 감속. 이건 거의 뭐 180도 코너야. 자, 꺾었죠? 쭉 가요. 오씨, 롤링 잘 막는다. 자, 지금도 왼쪽 코너 속도 좀 빠르고요. 방금처럼 완만한 코너에서는 무게가 한쪽으로 쭉 쏠리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 무게가 좌우 균형, 롤링 안 무너집니다. 제가 여기서 운전대를 조금 급하게 꺾어볼게요. 자, 쭉 꺾잖아요. 앞머리 반응 경쾌합니다. 저는 뭐 익스플로러를 타면서 운전 재미, 핸들링 뭐 이런 거 1도 기대 안 했거든요. 의외네. 뻥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와인딩이 먼저 시작돼서 핸들링을 본의 아니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저희가 서울에서부터 이곳 경남 고성까지 내려왔습니다. 418.9km를 달렸고요. 달린 만큼 오늘 또 올라가야 돼요. 이걸 다 합치면 정말 상당히 긴 거리의 장거리 여행인데, 올라가는 와중에 주행 느낌 어떨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연비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엔진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저희 시승차 리미티드 트림이고요.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량도 뭐 2000cc 남짓이고 4기통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 감안하면 과연 이렇게 조그만 엔진을 가지고 이 정도 덩치의 SUV를 과연 제대로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 여러분들 드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제 저희가 400km 이상 운전하면서 고성까지 내려오는 와중에 왜 이렇게 답답해, 차 안 나간다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잘 나가네 라고 생각한 적은 몇 번 있었거든요. 터보를 통해서 지금 출력을 엄청 쥐어짜내고 있잖아요. 300마력 넘고 토크도 40kgm가 넘으니까 수치상으로 부족할 건 없어요. 자, 지금 속도 40까지 줄였고요. 꼭 킥다운입니다. 오이씨, 이 차 밀어내는 거 봐요. 더군다나 이렇게 경쾌한 느낌을 주는 요인 중에 이 가속 페달 반응도 있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혹은 저속에서 차를 밀어낼 때 상당히 가속 페달 반응이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승차 받아가지고 주차장 빠져나가는데 가속 페달을 살짝만 툭 쳐도 차가 평 하고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조금 지나치게 민감한가 싶은 느낌 처음에 있었는데 뭐 타다 보니까 발끝 조절 조금만 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일단 힘은 합격, 아무 문제 없습니다. 힘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감성은 좋다고까지는 아니고 나쁘지 않은 수준. 이렇게 작은 배기량, 작은 기통수로 힘을 쥐어짜는 엔진들이 보통 감성적으로 안 좋거든요. 플래티넘에 들어가는 그 6기통 감성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4기통 치고 나쁘지 않아요. 자, 제가 일부러 RPM 띄워볼게요. 뭐 얘는 수동으로 제가 몇 단 딱 명령해서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꼭 RPM 4000rpm, 4500, 5000 이렇게 RPM을 쥐어 짤 때도요, 뭐 거칠거나 애처롭거나 이런 느낌 안 들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ISG를 통해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 때 진동 없고요. 시동 걸린 상태에서 서 있을 때 아이들링 상태의 진동도 잘 막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익스플로러 탄다 그러면 야, 너 그거 연비 어떻게 감당해? 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예전 익스플로러들 뭐 2세대 3세대 그런 건 정말 누가 기름값 싼 미국차 아니랄까봐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수준이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2.3L 에코부스트잖아요. 엔진 이름에도 에코를 붙였어. 연비가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서울 시내만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그럴 때는 한 리터당 6? 그 정도 찍더라고요. 근데 어제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연비 좋게 찍었을 때는 10.9? 그 정도 찍어줬었고요. 만약에 고속도로 타면서 리셋하고 타면 11, 2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막 일부러 계기판상에 좀비? 일부러 계기판상에 연비 좋게 나오려고 발컨해가지고 평소랑 다르게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27.1km를 달리고 리터당 10.9
1km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 연비랑 고속도로 주행 연비랑 평균 내면 복합 공인 연비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AWD 20인치 기준으로 보면 걔가 리터당 8.5거든요 출력도 얘가 더 높고 연비도 얘가 더 좋고 무게도 얘가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얘가 0.4 높죠. 변속기 자동 10단 들어가 있습니다. GM이랑 공동으로 개발했던 변속기죠. 제가 여러 시승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굳이 10단까지 필요한가? 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타면서 크게 변속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좋고 나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변속기의 존재감을 잊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변속기가 아닌가. 이 변속기에 있어서 이 익스플로러의 성격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L 모드는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엔진 브레이크 적극적으로 쓰죠. 로기어니까. 계기판상에 현재 몇 단을 넣고 있는지 표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대 뒤에 시프트 패들도 없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익스플로러는 운전 재미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을 하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차가 알아서 하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달리세요. 그러면 적어도 불쾌감은 안 드릴게요. 그 와중에 열심히 변속해서 연비는 챙겨 드리리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엔진 변속기 말고 저는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하체입니다. 말랑말랑 푹신푹신 둥실둥실 되는 성향의 세팅 아니에요. 단단한 쪽이거든요. 이것도 제 예상을 빗나가는 세팅입니다. 옛날에 생각하던 그 헐렁헐렁한 미국차 느낌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정반대더라고요. 탄탄해. 고속주행 안정감 생각보다 꽤 좋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핸들링도 잘 챙겼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노면이 약간 울어있는 데 있잖아요. 그 여름에 아스팔트 좀 열먹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우는데 그런 데를 가다 보면 통통통 튀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주행 안정감이라면 그 정도의 승차감 마이너스?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차감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팰리세이드 탈 때도 그랬고 현대차를 탈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요즘 현대차 좋아요. 까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대차 특유의 그 주행 하체에 있어서 느낌 중에 뭐가 있냐면 좀 가볍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로에 막 묵직하게 쫙 달려서 느낌에 있어서는 좀 덜해요. 현대차가 묵직하게 쫙 깔려서 달리는 그 주행 안정감 면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보다 얘가 한 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런 탄탄한 하체의 장점을 맛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과속 방지턱을 넘더라도 해당 하체의 충격 흡수력이 얼마 남지 않은 차들의 경우에는 그걸 운전자도 느낄 수 있거든요. 똑같이 쿵 했을 때 야, 이 차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더 센 거 더 빨리 넘어가면 얘는 진짜 한계 드러내겠다 싶은 느낌을 주는 차들이 있는 반면 뭐 하체의 능력 자체가 높은 차들은 똑같이 넘어도 차가 뭐 그냥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걸 운전자도 알 수 있어요. 얘는 그런 쪽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그다지 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승차감이 푹신푹신 둥실둥실 되는 걸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취향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겠으나 제 취향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의 주행 성능이라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승차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장거리 뛰보시면 둥실둥실 되는 것보다 이런 하체 세팅이 덜 필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들어요. 하체. 그리고 하체만큼이나 단단한 설정 바로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이렇게 쭉 밟아보면 초반부터 담력 단단하고요. 또 제동력도 밟은 만큼 잘 전달해 주거든요. 이것도 현대랑 좀 달라요. 현대는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저 후반 많이 밟은 다음에야 제동력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세팅을 주로 즐겨 쓰는데 얘는 지금 딱 밟으면 딱 밟은 만큼 제동력 쑥쑥 세워주죠. 이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브랜드 사이의 차이, 취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취향에는 이런 브레이크 세팅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차 종특 같기도 한데 페달이 살짝 높은 감이 있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발을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자,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번 써봅시다. 켜고요. 셋 103으로 맞출게요. 차선 유지도 켰습니다. 차간 거리는 몇 단계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네요. 오케이, 다 켰어요. 지금 왼쪽 코너죠? 중앙 유지 잘합니다. 사실 이제는 뭐 옆에서 들어오는 차를 얼마나 일찌감치 폭넓게 잘 감지하는지, 뭐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지, 혹은 교차로에서 이렇게 비껴 지나갈 때 스스로 조금 이렇게 움찔 비킬 수 있는지, 이런 거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브랜드마다 차이일 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준 있죠? 차선 중앙 유지하고 앞차랑 거리 유지하고 이런 건 다 잘합니다. 못하는 차 거의 없어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 빨리 잡으라고 경고등 한번 띄우기 시작했죠? 자, 왼쪽 코너인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앙 유지 오케이. 자, 심하게 경고하기 시작했고, 자, 꺼졌네. 근데 방금처럼 스티어링 휠을 제가 끝까지 잡지 않았을 때 몇몇 모델들은 운전자한테 야 정신 차려 그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툭 쳐주는 기능까지 하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건 없고요. 그냥 기능만 꺼지네요. 신나게 소리로 경고하다가 기능 해제. 지금 앞차가 천천히 가니까 거리 유지해주고 있고요. 잘하네. 그리고 속도는 쭉 낮추면 30까지 최저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서울 톨게이트를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차가 막히는 것만 봐도 아시겠죠? 아, 아까는 뻥뻥 뚫리기 좋았는데 역시 서울은 서울이에요. 자, 저희가 이 익스플로러를 타고 이틀 동안 743km를 달렸거든요. 현재 계기판에 리터당 10.3km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승차 받을 때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역시나 단점이 없진 않더군요. 근데 막상 이틀 동안 오랜 시간 운전하면서 함께 해보니까 장점도 많더라고요. 연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괜찮았고요. 특히 주행 느낌, 이거는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운전이 재밌어요. 탄탄해. 요즘 이 익스플로러가 끝물이다 보니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딜러 할인까지 다 땡기면 아마 큰 거 한 장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승차 리미티드 기준으로 6,865만원짜리가 5,865만원이 되는 겁니다. 팰리세이드 가장 비싼 트림 캘리그라피랑 비교했을 때 500여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 덩치의 수입 대형 SUV가 5천만원대, 그리고 팰리세이드랑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죠. 이 정도면 진짜 구매 후보에 충분히 넣어볼 만합니다. 제 말 안 믿기시면 시승 한번 해보세요. 주행 느낌 같은 거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카